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관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같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냐 중요임무 종사냐 역할과 가담 정도가 다를 뿐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관심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재구속을 시도할 것이냐에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재차 구속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시된 상황이라 이 조항에 걸려 재구속이 제한되지만 직권남용죄 수사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다면 재구속도 가능한 겁니다. 검찰이 경호처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성공한다면 재구속 사유로 삼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 수사 의지입니다. 지난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도록 석방 지휘를 한 만큼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드러낼지는 의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미 입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공천 개입 의혹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직접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가는 길목은 대형 버스로 가로막혔고 군용 기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돼 3단계 방어선을 만들고 체포에 나선 수사팀과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핵심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 특권이 있어 수사를 피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MBC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 건 맞다며 조사 시점과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경찰은 철통같이 막겠다는 김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를 보낸 내역은 물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내란 수사의 핵심 물증이 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2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훨씬 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사법기관에서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어느 정도 방해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압수수색을 다시 한다든지. 다만 김성훈 경호차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줄곧 부인해온 데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만큼 강제 수사가 여전히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과 방식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자,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우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의혹을 파악한 게 작년 말에 이미 했고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근데 공교롭죠. 이게 파면이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 부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니까 네. 왜 이제야 이런 소식이 나온 거고 왜 이제야 부른 걸까요?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바로 이 녹취잖아요. 네. 사실 검찰은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건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작년 11월에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불소추 특권을 가졌던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마저 부를 엄두를 못 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출석 요구를 한 건 지난 2월 하순쯤인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향할 때이기도 하고요. 공천 개입 사건 역시 중앙지검으로 넘긴 직후쯤입니다. 네. 사실상 검찰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게 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하고 구속 취소 풀어줬던 검찰이 재구속 수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상당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취재가 됩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지난달 구속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목하는 게 바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 이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직권남용 수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휴대폰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구속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즉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주일 뒤에 본격화되는 이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도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헌재 파면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치겠습니까? 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른 재판이긴 합니다. 탄핵 심판이 징계 성격이라면 형사 재판은 처벌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이 때문에 형사 재판은 범죄 입증이 탄핵 심판보다 훨씬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두 재판이 주요 쟁점이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포고령 1호 발령,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위치 추적 지시 등은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인데 모두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헌재 결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형사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선 의혹을 받았던 무속인 건진 법사가 공천을 빌미로 뒷돈을 받고 청탁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가 소위 친윤 실세 윤한홍 의원에게 청탁 전화를 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데요. 증언을 한 사람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돈 받으신 거 인정하십니까? 윤 대통령과는 어떤 사이십니까? 전 씨 측은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전 씨는 2018년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 정모 씨에게 1억 원 가량을 받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윤한홍 의원에게 전화해 공천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는 뒷돈을 건넨 정 씨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이뤄진 걸로 조사됐는데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공천을 청탁하는 장면을 옆에서 목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천수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정 씨 등이 공천을 청탁했고 건진법사가 윤한홍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며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이란 이름이 뜬 걸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천수 씨는 축구선수 은퇴 이후 누군가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고 혼자서 법당을 찾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왔는데 건진법사가 1억여 원을 받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돈을 건넨 정 씨도 받은 건진법사도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 돌려줬을 뿐 윤한홍 의원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그간 건진법사가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해왔으며 이천수지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이름을 알린 건진법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파면된 지 나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주말 바로 퇴거할 거라 목소리가 거셉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흘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주 말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치인들을 관저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 외에 공개된 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퇴거할지 일정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상관은 나오십니다. 그냥 관저에서 짐 정리하고 계십니다.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일 새벽 0시 청와대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결국 전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을 청와대에서 나와 호텔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은 사실상 임기 마지막 저녁 방을 빼라고 한 셈이었다며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용산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강행하면서 경호 인력의 거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합참 관사 18채를 최대한 빨리 비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내쫓듯 밀어냈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파면되고도 정작 자신은 관저 퇴거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인이 대통령 관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방 빼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일정조차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는 파면 결정 60일째인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을 정식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국민의힘이 대선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 거란 전망이 당초 우세했었는데요. 이런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은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윤 전 대통령의 당원 신분을 대선 때까지 사실상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접촉도 이어지면서 당 내부에서부터 도로 윤석열당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문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식 회의. 거듭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고 짧게 사과했습니다. 비상계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의 말은 없었고 곧바로 야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 공세와 정부 무력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행위로 파면당한 1호 당원 윤 전 대통령의 당원 신분을 대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등 징계를 논의할 회의 자체를 대선 전까지 잡지 않은 겁니다. 주류적 분위기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친윤계 지도부는 파면 직후 관저를 찾았고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파면돼 치러지는 선거를 두고 승리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친윤계 의원들도 하나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간 사실을 공개하며 여전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당일날 뵀습니다. 끝까지 어떤 동지로 가는 관계인데 그게 보고 안 보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선이 닥치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 거란 전망이 대체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당장 당 안에서조차 윤석열은 최우선 징계 대상자,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은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는 날선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을 사당화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최우선 대상자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국민의힘은 염치를 팔아먹고 내란 수계를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거냐. 이런 대통령을 배출하고 옹호하는 정당은 고쳤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서부지법 폭동 재판에서 폭도들은 영상이 조작됐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이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한다며 불복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폭동 이후 석 달이 다 되도록 전광훈 목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경찰은 내란 선동 외에 다른 혐의도 검토하겠다는 설명만 내놨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쏟아냅니다. 차량을 운전한 공수처 수사관은 재판에 나와 당시 시위대가 무언가 알 수 없는 액체를 차량에 뿌렸다며 차량에 불을 붙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폭도가 된 시위대 측은 오히려 공수처 수사관이란 걸 미리 알렸어야 한다며 공무수행 중이라고 알리지 않는 게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타이어를 찢고 공수처 직원까지 폭행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은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내려받는 과정에서 조작되거나 편집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한 유튜버는 정작 재판에서 편집하거나 조작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는 한술 더 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운동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요, 저것들은 한 방에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광훈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은 지금까지 고발인 11명과 참고인 12명을 조사했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전광훈 목사에 대해선 소환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그간 발언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내란 선동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정치권이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모레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출사표를 던지기로 했는데요. 이 대표는 친명계와 비명계를 아우르는 통합형 조직으로 대선 캠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의 다른 대권 주자들도 이번 주 중 속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모레인 9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당초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거라고 공공연히 예고해왔는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니 이튿날 지도부 회의에서 공식 발표하는 일정이 유력해진 겁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곧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꾸리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사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면은 당의 경선에 필요한 기구들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선 캠프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해찬계로 꼽히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4선의 윤우덕 의원이 정책본부장에 내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친명계인 3선 김영진 의원, 개파색이 옅은 강훈식 의원이 정무와 캠프 실무를 총괄하는 걸로 알려졌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도 발탁하면서 개파 없는 당 통합에 방점을 뒀습니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친문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주 후반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번 주 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중도 확장성을 내세우고 개헌에 나서겠다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1강 체제를 흔들기 쉽지 않다 보니 출마 시기나 첫 메시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는 조기 대선이란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불과 3일 만에 가장 먼저 대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내 유력 인사들의 출마 예고가 빗발치면서 경선에 15명 넘게 참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보수진영 원로인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낙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불과 사흘 만에 짧은 자숙을 마치고 선거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던 황우여 전 의원님이 적합하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총선 이후에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첨단산업 육성,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대선 공약에 담길 7대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내세웠지만 정작 지도부가 방점을 찍고 강조한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반대였습니다.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고 규칙 사유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없지 않은데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굵직한 대항마를 내세우지 못한 채 군소 후보들이 난립할 거란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 출신 보수정당 첫 대표였던 이정현 전 의원이 보수당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며 첫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통합, 시대교체 메시지를 갖고 출마 선언식을 합니다. 전직 국회의원 125명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마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지를 국민과 당원 앞에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레 국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까지 시장직을 수행한 뒤 다음 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 선언에 앞서 서울 여의도의 이른바 선거 명당 건물에 캠프 사무실을 꾸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출마설이 나오면서 보수진영 대선 경선에는 15명 넘는 후보들이 난립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임명을 강행한 신동호 EBS 사장의 취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듭 위법성을 지적받아온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 사장의 취임을 멈춰 세운 건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에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회의를 열고 신동호 씨를 EBS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신 씨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에서 총선 비례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이력과 함께 이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며 소개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언론 단체들과 EBS 구성원 대다수가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은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신 씨는 임명 12일째인 오늘도 사옥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돌아가세요. 업무 방해 돌아가세요. 위법한 사장 돌아가십시오.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출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장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임위원만 심의 의결에 참여한 이번 사장 임명의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호 씨는 임명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기를 이어가게 된 김유열 전 사장은 EBS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고 본다고 환영했고 방통위는 또다시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김태규 두 상임위원 체제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강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줄 소송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또 세금을 들여 법정 공방에 나서겠다는 셈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BC와 KBS, SBS, T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1월 탄핵 심판에서 돌아온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당일부터 공언해왔던 일입니다.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있고요.